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도르래를 메인 주제로 해가지고 문제 풀어가는 그 방법에 대한 거 그런 쪽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지금 뭐 문제 개수는 좀 많긴 한데 요 도르래 있는 거에서 당연히 이제 충격량 또는 일과 에너지 쪽도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운동학 파트, 운동의 표현 파트를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체역학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주로 운동 방정식 그래서 요거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해주는 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은 이게 수험생들 분께서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시거나 운동을 가지시냐면 방향성을 따질 때 요 방향에 대한 부분에 실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오늘 다듬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르래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시험과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물체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연결, 실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 풀게 되는 기본 컨셉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해서 한 세트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드시는 게 요게 이제 문제 푸실 때 실전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따질 때도 전체를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을 했을 때 방향성을 이제 따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르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따져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도르래가 있었다. 실이 얹혀져 있고 물체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 도르래 기준으로 이런 방향성의 성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계 방향의 어떤 성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를 도르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거를 연습을 같이 좀 해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 상황은 간단하게 짧게 이제 드렸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났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모든 마찰을 무시를 할 때 수평면과 B 사이에 마찰도 없을 것이고 도르래하고 실 사이에 마찰도 없을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A, B, C가 동일한 크기의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여기 질문에서 이제 A의 가속도라고 했지만 B나 C의 가속도도 크기는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도르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 세트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따라서 이런 방향성, 자, 그러면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C쪽의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성, 그거는 A쪽의 중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간주했을 때 특히 이제 도르래가 등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실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 약간 유리한 지점이 뭐냐면 장력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지점이 유리한 지점이죠. 연결해주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에 걸려 있는 장력은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운동 방정식 R자임은 ma 요걸로 이제 갈 거고요. 아니면 이제 가속도의 기본 정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현재 이 아이는 시간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R자임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할 거고 이거를 한 세트로 취급을 해서 할 거다.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게요. 그래서 20N 마이너스 10N 20, 10 요거. 자, 요게 R자임 크기 10N이 나올 거고, 따라서 R자임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이런 방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B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나올 거고, C는 아래쪽으로 나올 거고, A는 위쪽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총질량, 하나의 물체로 간주를 했으니까 총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 자, 그래서 가속도는 2m/s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유형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B가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1번하고 이제 별개입니다.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이 상황은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도르래하고 실사의 문자를 아직까지 무시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찰력을 물어봤는데, 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 아니고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찰력의 방향은 혹시라도 운동 방향과 반대다 라고 기억을 하셨으면은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미끄러지거나 또는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그래서 마찰력에서 가장 키워드가 된다가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게 마찰력의 정의이고 본질입니다. 마찰력은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입니다. 요게 방향성입니다. 요게.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쪽이 마찰력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 문항에서는 정지 상태,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고 B가 받는 마찰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C 쪽이 현재 더 무겁기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미끄러졌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왼쪽 방향이 돼야 될 거예요.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그죠? 그럼 역시 전체적으로는 이런, 자, 방향성으로 A에 10N이 있고요. 이런 방향성으로 C에 20N이 있고요. 그러면 방향이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간주했을 때 일치되는 게 B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왜냐하면 이런 방향성이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럼 C에 작용한 중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즉 문제의 핵심 메인 내용은 R자임은 0이다. 요게 이제 평형에 대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따져가지고 그러면 C 플러스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그럼 어떻게?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10N입니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죠. 자, 여기가 이제 2번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또 문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지우고. 자, 요번에는 제가 일부러 B가 왼쪽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B의 운동 방향이 왼쪽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요때 B의 가속도 크기가 3m/s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A, B, C는 함께 운동하고 있으니까 가속도 크기는 모두 다 3m/s의 제곱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이 표현에서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은 일단 지문상으로는 안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 기준으로 왼쪽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고 크기만 드렸으니까. 자, 요때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찰력 방향을 찾는 게 우선 쉽네요. 왜냐면 B가 분명히 수평면 위에서 왼쪽으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요번에는 마찰력 방향이 B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에요. 그죠?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3번에서는 마찰력 방향하는 거 연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B의 운동 방향을 왼쪽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문제는 계속해서 한 방에 푸는 걸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장력은 잠깐 무시하고 10N, C쪽에 20N. 그럼 요번에는 방향성이 일치하는 게 B에 작용하는 마찰력, C의 중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게 A의 중력인데 이런 방향성을 갖는 거 20 플러스 F만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향이 힘이 더 크죠. 그래서 가속도 B 기준으로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가속도 크기는 문제에서 3m/s 제곱이라고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역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 알짜이머 MA를 역시 한 방에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이 마찰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방향성 고려해 가면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20 플러스 F가 더 큰 힘이니까 이거 반대 방향 마이너스 A의 중력 10N 총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3 이렇게 드렸죠. 자, 그러면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15-10이니까 5N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3번까지 해결을 했고, 자, 4번 문제는 3번에 연속적으로 자, 요때 이제 수평면과 B 사이의 마찰 계수는 네, 여기 이제 마찰력의 식정이 있네요.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운동 마찰력일 거고, 그럼 이 마찰 계수도 운동 마찰 계수일 겁니다. 그러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자, 그럼 이때 수직 항력은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B가 수평면 20N으로 눌렀을 거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작용한 힘이 수직 항력이니까 크기는 20N이 되겠죠. 근데 마찰력 크기가 3번에서 5N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마찰 계수는 4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4번 문항이었고 5번 문항 가볼게요. B와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0.05이고 마찰 계수가 0.05이고 자, 도르래의 반지름은
0.5m, 그리고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는 0.5kg 미터 제곱. 그럼 관성 모멘트 나왔으니까 이제 도르래 포함해가지고 강체역학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뭔가를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다음 이제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근데 또 뭐 시간이라는 것 없으니까 문제 푸는 수단은 당연히 운동방정식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도르래가 있어도 우리는 한 세트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 거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요. 자, 요때 운동방정식 아닌 뭐 일과에너지 등등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사실 이제 강체역학에 나오는 회전역학과 관계된 식은 병진운동식을 차용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되는 물리량을 대치시켜주면은 식이 만족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병진운동도 있고 회전운동도 있고 이런 게 섞여 있을 때는, 요때 이제 컨셉이 병진운동식으로 정리를 할 때 관성 모멘트가 어떤 숫자 질량 R 제곱 요런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르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도르래 같은 경우는 그 기하학적인 모양 때문에 일반식으로는 2분의 1 mr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5번 문제 잘 읽어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쓸 수 없는 게, 5번 문제에 도르래 질량을 제가 조건으로 안 드렸어요. 반지름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요식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걸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식 성립은 할 건데 질량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뭐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요 제가 표기해드린 배타임이란 요 부분 있죠. 이거를 병진운동식에다가 그대로 질량 자리에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C쪽에 중력, 역시 도르래 기준으로 전체 방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A쪽의 중력, C쪽의 중력이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B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했을 거고, 운동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졌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끄러졌으니까, 따라서 B쪽에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이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미끄러진 건 오른쪽으로 이제 미끄러진 거고, 미끄러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미끄러진 직후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도르래를 무시했으면은 요때 상황에서는 우리 이제 1번 등에서 2번 등에서 연습했던 거 해보시면은 20 마이너스 F하고 A의 중력 10N의 합, 요게 총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요게 틀린 게, 여기에 도르래 두 개의 회전 역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거를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베타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즉 여기가 질량 자리죠. 여기에다가 도르래 베타임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짜임의 크기는 2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찰계수 0.05라고 했으니까 0.05 곱하기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20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중력 10N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자리를 마찰력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총질량 A의 질량 B의 질량 그 다음에 C의 질량 그리고 이 자리에 뭐를 넣는다? 도르래 편의상 도르래 AB라고 합시다. 도르래 AB에 베타M을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두 개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현재 문제 조건에서 0.5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관성 모멘트는 0.5고요. 자, 그러면 나 베타임 구해야 되겠고, 자, 여기가 약간의 포인트야. 요 자리에 실제 반지름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실제 반지름 0.5m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0.5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따라서 베타 m이 그러면 어차피 0.5분의 1이기 때문에 2가 나오죠. 도르래 하나의 베타 m이 지금 두 개의 도르래는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 mr 제곱 관성 모멘트도 똑같고 베타 m도 똑같습니다. 그럼 베타 m이 2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왜 추가했냐? 도르래도 지금 이제 회전 속도가 즉 각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등 각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그것까지 운동 방정식에 포함을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 기본 강의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까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한다 라고 보시는 의미에서 그 결론만 갖다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질량에 해당하는 파트 곱하기 가속도.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여기가 알짜임에 해당하는 파트, 여기가 칠량에 해당하는 파트, 가속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알짜임에 해당하는 게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지? 9죠, 9. 이 자리가 9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가 2가 4개니까 8 더하기 1이니까 또 9가 나왔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가 1m/s의 제곱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조금 그 강체역학 혹시라도 버리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것도 좀 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 자, 어쨌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요령으로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번이 아니라 5번 풀었구나.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썼는데 5번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면 6번을 풀어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자, 6번 문제 5번에서 도르래 하나의 각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각가속도 알파를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5번에서 우리가 병진 가속도인 요 A가 1m/s 제곱이다 라는 거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살짝 이제 기본 중에 하나 선방향 운동량하고 선방향 운동 성분하고 그 다음에
요 회전 운동 성분하고의 관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V는 R 오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R 알파가 될 것이고요. 그죠? 어차피 이제 두 개의 도르래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 내지는 각가속도 같을 건데, 그래서 한쪽만 살짝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C 기준으로는 가속도가 이 방향으로 1m/s 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요 도르래 끝지점의 이 가속도가 1m/s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게 어차피 도르래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성분에 대해서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는 R 알파. 그죠? 가속도는 1이고 R이라는 거는 0.5m로 들였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알파는 0.5분의 1. 그래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알파는 2 라디안 퍼 세크의 제곱.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6번. 자, 그 다음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보시면 5번에서 실 A에 걸려있는 도르래와 실 B에 걸려있는 도르래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 크기의 B는 어떻게 되냐? 즉 많다. 지울게요. 앞에 문제에서 이 도르래랑 이 도르래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의 B가 어떻게 될까? 7번은 만약에 뭐 실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알짜 토크, 알짜 돌림임에 대한 기본 정의가 뭐라고 썼니?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죠. 알짜임이 MA인 것처럼. 뭐 내지는 요걸로도 이제 우리가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도르래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 크기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얘로 갈 게 아니라 얘를 싹 째려보시면 두 아이는 동일한 도르래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같아요. 그죠? 당연히 각가속도도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알짜 토크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더 쉽게는 A쪽 도르래가 한 바퀴 회전하면 B쪽도 한 바퀴 회전해요. 매 순간의 각속도가 똑같으니까 매 순간의 각가속도가 같은 거고, 그죠? 모멘트까지 같기 때문에 알짜 토크는 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지름이 만약에 다르다라면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모멘트가 다를 때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래서 7번은 요거는 계산하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8번. 5번에서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만약에 B쪽의 실이 끊어졌다. 여기가 툭 하고 끊어졌다. 수평면이 충분히 길어서 이제 B가 뭐 어느 한쪽 도르래에 도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실 A가 걸려있는 도르래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 그러니까 돌림힘이라는 표현도 있고 토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출제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근데 요즘에 좋아하는 표현은 돌림힘을 좋아하긴 해요. 저는 싫어하지만. 자, 어쨌든 A쪽 도르래에 알짜 토크의 크기를 구해라, 요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제 C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고 가속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운동의 알짜임 내지는 가속도가 바뀌었으니까 도르래 쪽의 알짜 토크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역시 한 방에 알짜임은 A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가속도를 구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알짜 토크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관성 모멘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알파라는 게 R분의 A에 해당이 될 거니까 그죠? 요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방정식 한 방에 도르래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자 요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마찰력.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에서 분명히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운동은 최초 상황 때문에 B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B는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가 끊어졌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 끊어진 직후에도 B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자 B의 마찰력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A 쪽의 중력은 10N이고요. 역시 도르래 기준으로 전체 방향성을 따질 거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A의 중력이 같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알짜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10 더하기 운동 마찰력 같은 방향성이니까 0.05 곱하기 20 됐죠? 자 요게 A의 질량 B의 질량 그리고 도르래의 베타임은 이미 구해놨고 곱하기 가속도 됐죠? 그럼 좌변은 11이고 우변의 숫자는 5니까 따라서 가속도는 5분의 11m/s 제곱.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구했고 나는 알짜 토크 계산하고 싶으니까 관성 모멘트 0.5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면 각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0.5분의 반지름이 0.5m니까 가속도가 5분의 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0.5, 0.5 지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알짜 토크의 크기가 5분의 11 이렇게 등장을 하죠. 뭐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8번이 또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9번부터 11번까지 문제가 남았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질문을 개별적 개인적으로 쭉 받아보니까 그냥 장력 뭐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떤 습관 내지는 자기 예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 때문에 요게 방향 실수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쭉 달아드렸고 보시면 알겠지만 5번 상황 그러니까 도르래 회전역학까지 포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러 이제 장력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르래 회전역학까지 포함을 할 때는 실 A라고 하더라도 요 실에 걸리는 장력과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토크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위쪽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아래쪽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B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르래 기준으로 양쪽의 장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자, 요건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3개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상황일 때 1번 상황은 모든 마찰 무시하고 마찰력 없고 자, 그때 A하고 B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R자임이나 가속도가 이런 방향성으로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A에 걸리는 장력은 당연히 A 쪽에서 구하는 게 물체 A 쪽에서 구하는 게 편하죠. B보다는 여기랑 같은데 B보다는 A가 편하죠.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일단 R자임이 이런 방향성으로 나와야 되고요. A의 중력이 20이고요. A의 R자임은 현재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가속도가 아까 얼마였더라? 2m/s 제곱이니까 여기에 2N이 나와야죠. A 중력은 10이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요 실 A에 걸리는 장력 크기가 12N이 돼야지 R자임이 윗방향으로 2N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걸리는 장력은 물체 B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C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근데 C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시면은, 자, C 같은 경우는 R자임 내지 가속도가 이런 방향성으로 나와야죠. 왜 내려가니? 그럼 중력이 이제 20이고 B줄에 걸리는 장력 요 방향일 건데 R자임이 이런 방향성으로 나와야 되고,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4N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실비에 걸리는 장력은 16N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12N, B는 16N.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슷한 거 또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0번 2번 케이스에서 AB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자, 2번 케이스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평형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물론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R자임은 0일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럼 우리 구해놨던 거 다시 떠올려보면 20, 10, B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전체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죠? 자, 그러면 실 A는 끝났죠. R자임 0 돼야 되니까 물체 A 기준으로 했을 때 10N. 자, 그 다음에 B에 걸리는 거 물체 C 기준으로 했을 때 20N. 이렇게 딱 깔끔하게 끝나줘야 되겠죠. 그러면 물체 B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A줄에 걸리는 게 10이고 B줄에 걸리는 게 20이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또 왼쪽으로 10이 있으니까 R자임 0 되는 거 확인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도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3번에서 A하고 B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번은 어떤 거였었냐면 어디 갔니? B가 왼쪽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고 가속도가 3m/s 제곱이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가속도 구해 봤을 때 전체적인 방향성 R자임 내지 가속도 방향이 요런 방향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3m/s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A 기준으로 중력 10이니까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 3N이 돼야 되니까 얘가 13N. 그 다음 C 기준으로 이런 방향성 나와야 되죠. 그럼 20.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6뉴턴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B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14뉴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9번에서 11번은 사실 이제 동일한 거를 이제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실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렇게 한번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